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독 나홍진입니다. 자 오늘 홍영표 감독님하고 이후경 미술 감독님하고 모셨습니다. 저 홍영표 감독님부터 한 말씀. 안녕하세요. 홍경표 촬영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구영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23년도에 이맘때 루마니아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8월 15일. 예. 그래서 첫 크랭크인을 루마니아에서 했고요, 그죠? 개봉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된 건데 감회가 어떠신지?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보다 8월 그때 처음 넘어가서 루마니아 산속에서 준비하던 시절이 좀 생각이 나네요. 고생하면서. 네, 우리 진짜 고생 많았죠.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산속에서 미술 감독님께서는 미리 넘어가셔서 우주선 그리고 뭐 캠프 뭐 이런 미술 작업을 뭐 거의 얼마나 일찍 하셨죠?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 먼저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한 달 정도 일찍 가서 그 작업을 하고 계셨고 감독님하고 저는 5월 달인가 그죠? 로케이션 헌팅 다닐 때 진짜 둘이서 저 앞에서 5명 예. 그렇게 이 많은 로케이션을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촬영할 그 장소를 발견한 날이 비가 진짜 엄청나게 쏟아지는 엄청나게. 날이었는데 정말 그날 원래는 그 꼭대기에서 이 장소가 불명확해서 내려가다가 갑자기 나홍진 감독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데가 우주선 착륙했던 우주선 세트 만드는 지역. 그 지역을 운 좋게 보고 그 다음부터 거기를 일사천리로 한 일주일 동안 그 장소를 다 찾아서 로케이션을 확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산을 다 뒤졌어요, 그죠? 다 뒤졌지 정말. 진짜 비를 철철 맞으면서 저희가 어느 지점이 좋겠다 해서 그냥 곰이 다니고 늑대가 다니는 데가 가지고 되게 위험했었잖아요. 유독 비가 많이 왔었어 진짜. 예. 그런데도 저희가 뭐 거기를 찾았으니까 이제 거기를 한번 파헤쳐 보자 해서 한 2박 3일 막 뒤지고 그래서 우리 키스텝들 빨리 날라와라 해가지고 다 같이 또 가서 또 뒤져보고 체크하고 막 그죠. 예. 감독님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확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촬영 장소가 이제 그 루마니아가 확정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촬영 장소가 확정된 상태가 됐어요.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영화를 촬영을 해야 될까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결심하셔야 될 때 그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떤 컨셉을 잡고 어떻게 이 영화를 촬영해 나가야겠다 결심을 하셨는지. 네, 이 영화는 시나리오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고 난이도가 꽤 높은 장면이 많아서 그 산을 같이 헌팅하고 그 공간들을 다시 신바이로 다 나눠서 나홍진 감독하고 같이 그 카메라 무브먼트 특히 거기에 중점적으로 그 산악이라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잘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좀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몇 번 하고 나니까 케이블 캠이라든가 바이크, 스테디캠 온갖 장비들을 다 썼는데 물론 준비를 엄청 많이 했지 진짜.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2주 전부터도 배우들하고 샷바이로 씬바이를 다 했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였어요, 감독님? 나는 별로 어려운 거를 못 느꼈어요. 그 당시에 나는 사실 이 영화 사람들이 나보고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별로 힘든 게 없었습니다. 그 의외로 또 순조롭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스케줄도 착착 맞췄고. 네. 어쨌든 촬영하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장면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그것을 딱 성공시켰을 때 그 쾌감이 굉장히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예고편에도 나오는 말 채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장면들이 되게 힘든데 정말로 그거를 또 한 번에 성공시켜서 되게 현장에서 쾌감이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마니아 촬영을 마치고 저희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이제 촬영한 데가 해남이에요. 근데 미술 감독님은 저희 세팅을 해놓고 이제 먼저 한국으로 가셔서 이제 해남의 미술 세팅을 시작하셨죠. 그 읍내 그 허물어진 그 공간을 한 말씀 해주시죠. 이 프로덕션이라는 게 사실 저는 미리 제가 가서 그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게 되게 부담감이 많거든요.
만약에 내가 만들어 놓은 장소에 와서 이 감독님이랑 스태프들이 오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나 배우분들도 오셨을 때 이 여기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연기를 할 맛이 안 난다면 어떡하나 하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해남에서 거의 한 4-5달을 세트를 만들면서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부담도 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미술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사소한 물건 하나부터 파괴된 건물들까지 하나하나 손이 안 가는 부분이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빨리 해남 내려가서 그동안의 미술과 작업이 어떻게 돼 있나 확인하러 갔는데 다 부셔놓은 거예요. 다 말도 안 되게 부셔놔서 이 에스컬레이팅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다 부셔놓으면 어떻게 했더니 그게 보시기에는 막 부셔놓은 것 같지만 나름 고민을 하고 부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영화 안에서의 이제 외계인들의 동선에 따라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한 거를 나름 되게 굉장히 고민을 해서 부셔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읍내가 계속해서 이제 그 정체를 이 마을에 나타난 그 괴 생명체가 무엇인지 정체를 계속 알아나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영화인데 미술 감독님이 첫 번째 그 단계인 읍내를 시작하실 때 구멍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괴생명체가 뭐 지나다닌 흔적과 구멍, 미술을 통해서 상대가 어느 정도 되는 놈인지를 단계적으로 짐작을 점점 더 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영화의 순서대로 미술을 통해서 이 괴물의 어떤 비주얼을 상상하고 연상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작업을 해주신 거죠. 그 방대한 거리를 다 세팅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4달 5달 동안 엄청난 팀이 투입이 됐었잖아요. 그것도 부담이었어요. 영화 1시간가량이 실체가 나오지 않고 그 외계인의 흔적만으로 그걸 유추하게 만들어야 되고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그 흔적으로 점점 더 그 실체를 더 유추하고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하여튼 이 읍내라는 곳에서 이제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 영화의 시작 장면부터 해서 감독님께서 이제 영화를 숲과는 다른 컨셉으로 이제 촬영을 해 나가십니다. 저는 이 감독님께서 지금 이 관객 여러분들 다 전문가들이실 수 있으니까 어떤 장비와 스타일로 이제 이 영화를 시작시켜야겠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결심을 하셨는지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루마니아는 영화 중반에 나오는 거고 해남에 와서 이제 영화 초반부 인트로를 찍는 거죠. 그 장면은 정말 빛으로 시작해서 이 영화가 해가 뜨고 그 빛을 통해서 영화가 시작하는 장면인데 꽤 많은 그 달마산에도 한 몇 번 올라갔었죠. 어쨌든 되게 고심해서 촬영을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마을을 천천히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와이드 렌즈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전체 공간을 보여주는 것도 크고 그 다음에 인물에 들어갈 때는 더 가깝게 들어가서 좀 더 인물을 감정을 더 확 보여주려고 이 렌즈 자체가 굉장히 최단에 가까운 렌즈라 배우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만큼 카메라가 가까이 가서 인물들의 어떤 표정들이나 감정들을 잡아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거의 카메라를 한 대로 찍은 것 같은 느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건 뭐 나홍진 감독님도 있지만 거의 셋업 카메라는 여러 대가 있었지만 촬영은 한 대로 찍는 방식을 거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이나 이야기 그런 쪽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끔 셋업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평상시 스태프분들이 배우분 포함해서 한 200명쯤 됐던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에선 더 많았던 것 같고 감독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와이드 렌즈를 쓰시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썼던 게 한 21mm 뭐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럼 화각이 뭐 거의 180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독님께서 이 카메라를 패닝을 살짝 하시면 270도 정도의 공간을 촬영한다는 쉽게 나오는 일이고 그래서 팔로우를 조금 더 한다고 더 패닝을 하면 뭐 360도를 이제 공간을 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 와이드 렌즈로 계속 무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있어야 될 공간이 없었어요. 아니 감독님이
계속 그쪽 비키라고 해서 저희 200명이 비켜주면 한컷 찍고 또 절로 비키라고 해서 또 진짜 이동하다 이제 하루가 다 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촬영이 그만큼 힘들었는데 한 컷 찍고 나서 카메라가 한번 뒤집으면 전부 다 이동하는 게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이동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한 방향을 찍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방향을 찍는데 이 영화는 워낙에 와이드 렌즈를 이제 무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감독님 이제부터 그 체이싱 씬들이 시퀀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이 체이싱 시퀀스에 대해서는 뭐 루마니아 그다음 저희 마지막 장면인 합천 그쪽까지 뭐 계속해서 체이싱들이 일어나는데 감독님 이제 액션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어떠셨는지. 네. 근데 이 영화의 액션 시퀀스는 뭐 나홍진 감독님이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액션을 찍고 싶다. 달리는 말 액션도 그렇고 카 액션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테스트도 많이 했고요. 리허설도 많이 했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위험하기도 했고요. 그 카 액션 찍을 때는 정호연 배우가 또 직접 운전을 다 했기 때문에 항상 그 촬영할 때는 컨셉은 뭐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일단 그거보다는 현장에서 너무 되게 모니터를 보면서 쫄았던 기억이 더 큽니다. 지금 뭐 이 영화를 잘 찍고 못 찍고 이건 이미 넘어간 것 같고요. 나홍진 감독이랑 둘이서 카메라 앵글 보고 렌즈를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절해서 지금까지 못 본 게 맞나 이런 확인들을 계속 했고요. 그다음 스피드도 마찬가지고 극한으로 밀어붙인 나홍진 감독님 때문에 운전도 좀 더 빨라야 되고 더 빨라야 되고 아니에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너무 액션 시퀀스가 많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고 계속 반복되면 안 됐었죠.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쫓고 쫓는다라는 컨셉은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양하게 촬영함으로써 다르게 묘사하고 또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영화를 보실 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영화를 극장에서 보게 되면 이 영화의 샷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 샷들이 어떻게 촬영이 된 것 같다라는 분석적인 그런 시각이 없이 스토리에 몰입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기회가 닿으실 때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액션 시퀀스를 도대체 얼마나 계속 다르게 찍으려고 하고 다양하게 찍으려고 하고 그것이 뒤로 갈수록 고조가 되고 또 에스컬레이팅을 얼마나 많이 이제 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것을 구현해 냈다라는 점 그런 점이 한번 보이실 거예요. 그럼 다른 영화의 다른 면을 한번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한 샷 한 샷이 정말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합을 맞추고 프리 프로덕션 때부터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뭐 며칠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이 한 컷 한 컷들을 다 찍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저희가 아마 감독님 순찰차가 한 11대쯤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 순찰차 11대를 계속 다른 셋업을 해놓고 계속 컷마다 바꿔가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또 나머지 차들은 또 셋업을 바꾸는 막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촬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이 11대의 차들을 이 셋업을 바꾸는 이 행위도 진짜 엄청났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장면 자체가. 그렇죠. 장면 하나하나마다 셋업을 바꾸고 그 다음에 리듬을 따라가서 그 셋업을 했기 때문에 몇 샷이 정말 힘들게 촬영을 했죠. 셋업 자체가 되게 난이도가 높은 셋업들이라. 그래서 우주선 그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액션들을 찍는 동안 이제 미술 감독님은 이제 우주선 세트도 짓고 그죠? 또 몇 개 세트는 몇 개가 없었는데. 아니 왜? 아니 실내 부분은 다 세트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작업을 해주셨죠. 한 말씀 해주시면. 사실 액션씬 찍을 때 내심 기분이 좋기도 해요. 좀 쉬기도 하고. 뭐 그때 좀 생각도 하면서 이제 세트를 짓는데 사실 그때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또 이제 검사로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또 소홀히 했다가 이 영화의 큰
실수를 하게 되고 해서 그 세트도 사실 저희가 영화에 등장하는 실내들은 다 세트로 만든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온전한 것들이 없어서 제가 하는 영화들은 되게 보면 온전한 것이 없긴 한데 그래서 보면 처음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이제 복덕방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도 그렇게 구멍을 만들어 놨고 그 내부도 이제 실내는 세트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식육 식당 같은 경우도 외부도 만들고 내부도 만들고 또 경찰서 같은 경우도 내부 만들고 은근히 꽤 많았어요. 실세트가 꽤 많았고 언제나 이제 부담스러운 점은 그 단순히 그 만들어야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감독님 언제나 뭔가 좀 새로운 걸 요구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뭐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사실 이전과는 좀 다른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게 뭔가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 뭐 약간의 뭐 의무라고나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영화를 봐도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거는 경찰서에 이제 소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감독님이랑 상의하다가 재밌는 뭔가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 갖다 놓자 그렇게 시작된 거였고 그게 약간 의외성이 있기도 하면서 막상 보면 재밌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열심히 이제 홍 감독님이랑 나 감독님이 촬영하고 계신 동안 저도 이제 세트장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재밌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속 배경이 아이들이 적지 않은 시대였을 텐데 호포항 마을에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속의 인물들이 좀 거침없이 질주하고 싸우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없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 의견은 프리프로덕션 단계 때 많은 스태프분들도 키스태프분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연출부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냥 컨셉적으로 이 마을은 굉장히 어떤 그 노인들로 구성된 고립된 마을 제가 이거를 계속 고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호경 미술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서 의외성을 하나씩 넣어 달라고 약간 요청을 주셨다고 했는데 작품 속에서 그 소장면 말고 의외적으로 좀 힘들게 작업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힘들게 작업했던 건 사실 다 힘들었고요. 예, 영화 하면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잘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초반에 등장하는 호포 부동산에 보면 그 큰 지도가 하나 걸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사실 외계인의 문자가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아무도 모르시는데 그거를 이제 그리느라고 제가 며칠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해서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찍혔어요. 근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게 좀 보이죠. 잘 찍혔고요. 근데 아니 그 문자 디자인이 다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들어가시면 실제로 그 지도에 있는 그 핏자국이 있는데 외계인의 어떤 문자다라고 해놓고 우리가 작업을 해놓은 거죠.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의 답변이 이거예요. 총에다가 유탄 발사기 장착하고 이렇게 하는 액션이 많더라고요. 그게 좀 메인 액션인 것 같은데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궁금하고 수류탄이라든지 다이너마이트라든지 아예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없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야, 그거는 진짜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기들을 소지한 채 그 액션을 계속 수행하면서 그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한다라는 설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RPG도 등장은 해요. 근데 그 무기를 교체하고 막 이걸 한다라는 설정이 조금 실제 우리 액션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동작을 해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배우분께서 그 액션을 한다는 게 일단 첫 번째는 그럴 것 같지 않았고요. 그것을 한다 해도 너무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서 기존에 무기가 있다면 그것을 쓰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굳이 무기를 바꿔가면서 이래야 되는 게 좀 더 억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이 인터뷰를 해줬을 때 한 나절 정도의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금복정육점에서 9시 20분 정도 시계가 있었던 것 같고 성의 시계도 한 12시 반 이 정도 시계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런 설정들이 유지가 된 게 맞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 설정이 됐고요. 저희 팀이 그 시계는 놔두되 달력이라든지 하여튼 그 시기 뭐 그 연도 뭐 시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냥 딱 집어주는 그런 소품들은 다 지원했던 것 같아요. 만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인성님이 말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고 마베유가 이렇게 변신해서 섰을 때 나이스 투 미츠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도한 말이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 말은 미천한 종자 뭐 이런 뜻의 말이었는데 제가 자막을 안 넣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 감독님 일단 너무 촬영 재밌게 잘 봤고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그 빈티지 렌즈를 선택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렌즈고 그래서 배우하고도 엄청 가깝게 찍어야 되고 불편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렌즈를 선택하신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렌즈 초이스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느낌으로 한다고 봐요. 이 영화 테스트 그 전에 다른 렌즈들을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느낌이 탁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 DNA 렌즈가 미국에 있는데 스케줄이 비어서 한번 써보라 해서 그래서 가져와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아서 나홍진 감독님도 보고 우리 영화에 딱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렌즈 초이스할 때 항상 어떤 느낌으로 하지 주관적인 어떤 판단으로 합니다. 어떤 기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고. 촬영 감독님과 촬영을 몇 편 하면서 장시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좀 나이가 되면 나는 영화를 만들면서 촬영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촬영 감독님을 뵙고 나서 그런 생각을 다 지워버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었고 배웠던 그런 분이 아니라 이분은 그 선천적으로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고 본능적이고 정말 동물적으로 앵글을 잡고 그것을 포착하고 또 잡아낸다.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 없어요. 그냥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그냥 즉각적인 막 그런 반응에 의해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 갑자기 이거 저한테 홍진아 이거 가자. 그러면 또 그 말이 너무 또 좋으니까 감독님은 뭐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그럼 감독님께서는 또 그것을 또 동물적으로 딱 이렇게 해서 가시고 이 천재에게 있는 어떤 본능적인 그 감각이 그 피가 그냥 촬영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 눈과 센스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하신 말씀처럼 렌즈를 선택하실 때도 시나리오는 읽었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이 렌즈를 딱 보셨을 때 그 느낌을 받으면 그냥 본능적인 거죠. 기술적인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얘기를 할 때도 뭐 아주 정교하고 막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죠. 그렇지. 예, 이거 그럼 또 그걸 또 알아듣고 또 우리가 한번 또 알아듣고 해 나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니까 렌즈의 선택도 저는 옆에서 그렇게 보고 이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세 분을 한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무엇보다 이런 규모의 작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80년대와 90년대 미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으로 두었던 지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간판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판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으로 작업을 하셨는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 10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간판 업자가 된 것 같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사실 자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술이란 작업이 어떨 때는 이제 고증도 해야 되고 고증만 하는 단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화 특성상 영화에 맞는
룩에 맞는 색감적인 작업이 됐든 뭐 질감적인 작업이 됐든 무언가를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서 사실 몇 달 동안은 계속 80년대, 90년대 자료들의 고증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감독님이랑 얘기할 때 계속 약간 빈티지스러운 그런 색감과 여기가 한국의 어딘가에 이제 읍내 동네지만 서부에 있는 듯한 이런 색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모호한 말씀을 계속 하셔갖고 이해를 하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색감이라는 게 사실 그때 당시의 자료들을 계속 보시면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색감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얻고 고증된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영화와 그 씬과 그 컷에 맞는 사실 색감 분배를 다시 하기 또 해요. 그때 당시에는 간판을 100몇십 개 만들면서 물론 직접 제가 만들진 않지만 간판이 그 건물들에 달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종합적으로 이 읍내와 어느 정도 통일감을 이루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후경 미술 감독님은 또 많은 작품을 하셨어요. 참여하신 작품들을 이제 한번 다 쭉 훑어보시면요. 이후경 미술 감독님이 선호하시고 좋아하는 그 색감 그리고 질감 그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늘 그걸 막으려고 하고 새로운 거를 좀 옮겨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감독님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그 스타일을 계속 담아내려고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화에도 이유경 감독의 그 어떤 그 시그니처 같은 그만의 어떤 색감과 그런 질감들 미세하게 그로테스크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간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오래된 그런 느낌들 쌓인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뭐 이런 감독님의 스타일이 이 영화 전반에도 녹아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멋진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3인데 지금 너무 재밌는 영화여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나홍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보건소장님이 그 밤이기를 해부할 때나 양배가 이제 칼리를 냉장고에서 꺼낼 때나 되게 서스펜스가 이게 자아내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한 장면들이 나홍진 감독님의 모든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서스펜스를 자아내는 장면들이 감독님께서 본능적으로 만드신 건지 아니면 의도하고 그러한 서스펜스를 만드시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제 전작들을 보시면 그 지금 거론하신 그 장면들 안에서 제가 서스펜스를 굉장히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서스펜스가 강하게 개입될 씬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액션에 그 서스펜스를 다 심어 놓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면을 선호하긴 하는데 그것은 여기 계신 그 감독님들과의 어떤 호흡이 그걸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라이팅 같아요. 홍경표 감독님의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감독님만의 이제 그 시그니처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를 하고 어떤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감독님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내 장면, 어두운 장면에서의 라이팅에 그런 서스펜스가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갖고 계신 감독님이시죠. 그러니까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경표 촬영 감독님이었고요. 이후경 미술 감독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